마을 안 진솔한 고향 시민들의 사람 냄새를 따라 발맞춰 맛맞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떠나는 진한 수다 한바탕 톡톡. 바람결에서 묻어나는 가을 내음으로 심장이 콩닥콩닥 발맘발맘 수다 고향의 루비캣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는 늦여름 혹은 초가을 문턱에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있으면 빗방울에서 전해지는 흙내음, 이름 모를 풀들의 향기가 코끝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선 요즘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 이동 저동에서 메아리 타고 들려오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찌개 냄새와 함께 도란도란, 때로는 옥신각신 가족들이 모여 나누는 삶의 전경들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각자의 집에서 마주하는 일상의 가을 풍경은 어떠하신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스튜디오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마법사 디테님과 고향시민 여러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법사 디테님의 멋진 그림책 낭독에 이어 본격적으로 책 수다를 함께 떨어보려고 합니다. 마법사 디테님께서는 디테님만의 그림책 읽는 팁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 비법 좀 전해주시겠어요? 사실 모든 책들은 본문이 시작되는 데서부터 글이 시작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림책은 사실 거의 표지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지라고 하는 좀 전에 이 사과 나오는 요 장면, 여기도 색채를 보면 칙칙한 갈색조잖아요. 끝날 때는 푸른색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사실은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이 이렇게 있지만 앞부분에 너무 글이 시작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도 준비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책에 이런 삽지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일본어라 쓰면 안 되는데 전문 용어로 도비라라고 말을 하는데, 맞아요. 도비라.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장면들이 사실 이 책을 만나는 마음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면지도 여기에서 이 낡은 집이 여기부터 사실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전에 살던 집인 거예요. 중간에 이 집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이 책을 읽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 숨어있는 내용들은 각자 그 그림을 통해서 독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만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림책을 읽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그림책도 이제 표지와 사실 뒷표지를 보면 뒷표지에는 가족이 사는 페이지로 끝이 나는 거예요. 뒷면은. 그래서 이미 여기 주스 두 잔이 놓여 있고, 저도 책을 만들면서 발견을 하지 못했는데 아까 완벽하게 여름을 찾은 어떤 그 장면을 인상 깊은 어떤 장면으로 찾아주셨잖아요. 이 장면에 보면 호수로 정원에서 물을 뿌리는 그런 아빠가 물 뿌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 뒷표지를 보면 정원이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그 나무에 둘러싸여가지고 근데 요 정원에 있는 식탁 의자랑 여기가 클로즈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요 주스 두 잔이 놓여 있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이 호수가 뻗어나와 있는 이 그림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요 본문 안에 있는 내용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쭉 뻗어나와가지고 본문 안에 그림과 연결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이 책이 그리스에서 IBBI라고 국제적으로 주는 상이 있거든요. 그림책에. 근데 그리스 국내에서 디자인 일러스트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책을 만들다 보니까
왜 이 책에 상을 주었나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표지라든가 어떤 그림도 좋지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림책에 어떤 꼼꼼한 의도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저도 만들어가면서 발견하게 되었고 재미있었어요. 예. 디테님께서는 집은 어떤 것으로 다가오시는지요? 아, 저에게 집이라는 거는 집은 건물인 집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 한 명 한 명인 것 같은 그런 생각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작업을 할 때도 집이 어떤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집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돼서 책 작업을 했거든요. 예. 버려진 집 같다는 그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저한테 그 행복한 집은 뭘까 뭐 생각을 해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던 그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집이 정말 다양한 의미로 다가오죠. 인류의 근본적인 뿌리이기도 하고요. 또 태생의 시초이기도 하고요. 저의 기억 속에는 그 이제 여러분 레고 블럭 아시나요? 네. 레고 블럭으로 정말 다양한 집을 지었던 것 같아요. 지붕도 넣었다 뺐다. 예, 지붕이 있는 집도 지었다, 지붕도 없는 집도 지었다. 또 때로는 뭉개뜨리기도 했다. 새로운 집도 지었다. 이렇게 집에 대한 기억들이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집에 대해서 좀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앞뒤로 뒷마당과 옆에 해서 저는 집하면 나무가 생각나요. 아, 와. 예, 그래서 예. 뭐 배나무도 있었고 감나무도 야. 있었고 전라도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무화과 나무도 있었고 야. 그다음에 포도나무도 있었고 딸기도 또 밑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집은 항상 그 과실수와 야. 그다음에 이런 예. 것들이 같이 늘 저의 기억 어린 시절 기억에는 남아 있어요. 와, 너무 부러운데요. 나무를 타고 노셨나요? 가끔은 올라가기도 하죠. 예. 예, 나무에 대한 기억이 있다 보니 또 저희 집에도 나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저를 어렸을 때부터 막 밥을 안 먹으면 밥그릇을 갖고 쫓아다니시던 이모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저의 유년에 이모 할머님이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할머님이 제가 이제 배가 고프거나 밥을 안 먹고 있을 때 그 할머님이 그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그 낭만 감성, 애도 감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다가도 잠깐만 그러면 이제 그 나무 중간에 이렇게 몸을 좀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괜히 나도 모르게 그 이모 할머님을 기억하면서 잠깐 그 마음이 좀 젖어들었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예. 그러니까 나무 하면 또 연관되는 것들이 또 많이 있군요. 다른 분들은 좀 어떠세요? 집에 대한 기억들이 좀 어떠신지요?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많이 바쁘셨어요. 많이 바쁘셨고 그 장사를 하셔가지고 집이 굉장히 복잡했었어요. 항상.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이제 또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옮긴 기억이 많아가지고 집 이러면은 그런 외형적인 집보다는 그냥 가족이 집이다.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네. 맞아요. 요즘 또 워낙 바쁘니까 같이 밥 먹기도 힘들죠. 몇 끼를 좀 같이 하고 계시는지. 손에 꼽고 계시는군요. 뒤늦게 좀 자리에 함께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예, 목소리를 좀 듣고 싶기도 한데 집이 좀 어떠신지요? 저는 되게 적막한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막한 집.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형제가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아이와 이제 남편만 있으니까 좀 많이 적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좀 시끌벅적한 게 없지 않은가. 좀 외로운 것 같아요. 집은. 예. 또 시끌벅적함이 또 그리우시군요. 예. 여기서 좀 같이 그 시끌벅적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어린 시절은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고 뭐 저녁 늦게 오시니까 집에 대한 개념에 뚜렷한 개념은 사실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단순한 주거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집이
내가 집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집이 나를 오, 예, 야. 집이 나를 집이 우리를 음. 집이 우리 가족을 음. 화목하게 하는 부분 또 집이 줄 수 있는 음. 그것을 마음껏 나누려고 하는 그런 부분 집에 대한 개념이 그림책 하나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 아. 와. 오늘 놀라운 멋져요. 선물이네요. 예, 그 그림책에 보면 버려진 시골집에 한 가족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예. 이 그림책에는 그냥 어떤 가족이 버려진 집에 찾아오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좀 현실적이지 않아요. 예, 버려진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산다는 게. 근데 사실은 이 책에 숨어 있는 내용은 이 그림책 제일 앞장면에 이제 나오는 집에서 한 가족의 여행이 시작되잖아요. 이 가족이 사실은 중동 지방에서 살고 있던 가족이에요. 근데 난민이 돼서 그리스 한 그 시골 마을에 떠돌다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살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책은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협소해지기 때문에 의미가 저자도 아마 그 내용을 이 안에 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책 소개를 받을 때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잃는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예. 진짜로 고향 같은 데서 만약에 떠나와서 지금 객지를 떠돌게 돼도 집을 잃는 거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엔 엄마나 아빠가 이혼해서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는 것도 사실은 집을 잃는 거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다문화 가족 되게 많잖아요. 예. 예, 그렇게 또 다른 나라에서 또 한국에 와가지고 살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집을 잃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이 책을 이제 만들 때 제가 그 이웃집 찰스인가 하는 텔레비 프로가 있어요. 예. 거기서 미얀마에서 온 난민이 제가 이름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노래 부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아이가 있었는데 집을 주제로 이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너무 많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막 펑펑펑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거기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노래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사실 그 아이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이 나오면 그 아이에게 주고 싶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개인적인 정보는 이 아이가 유명인이 아니니까 검색이 안 돼서 이웃집 찰스 페이스북 페이지를 찾아가지고 막 거기에 메시지를 넣었어요. 주소를 알려주면 책을 좀 보내고 싶다. 근데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못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주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 사실 여기 담겨 있고 그렇게 뭔가와 헤어지고 잃고 떠나오고 해서 상실을 겪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그림책이라는 게 힘이 뭐 얼마나 크겠어요. 엄청 대단한 거 아니죠. 아닌 줄 알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그 마음을 녹여준다고 하면 그게 큰 힘이지 않나 그런 생각 같은 거를 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그림책 찰스 관련한 담당자분들이 계시면 이웃집 찰스. 예. 그림책 찰스, 이웃집 찰스요. 예.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세 글자였는데 그 미얀마의 아이와 관련돼서 개인 정보를 좀 알고 계시면 정보를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얀마가 맞나? 그것도 좀 헷갈리고 예. 예. 정확한 정보를 예. 제가 예. 그래서 그 옐로우스톤 대표님께서 책을 좀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네요. 예. 그 그림책 곳곳에 아이가 의지하고 친구 삼았던 사과나무 또 고양이 그림을 따라 책을 읽어나가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사과나무를 껴안고 있기도 하고요. 내지 첫 시작에는 덩그러니 식탁에 올라있던 사과 하나가 내지 끝에는 다 먹고 난 사과 갈비로 등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아이가 그린 사과나무, 고양이 그림이 벽에 걸려 있기도 합니다. 또 표지 뒤편에는 주스 두 잔을 보면서 이건 왠지 달콤한 사과에이드 두 잔이지 않을까 상상도 좀 해보는데요. 그 그림책 속 자신만의 좀 이야기들을 발견하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디텐님? 예. 저는 이 책을
만들 때 사실은 이 버려진 집이라는 거에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어요. 저도 좀 오랫동안 안 좋고 슬픈 시간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그래서 정말 홀로 황폐해져가지고 뭐 비바람도 견디고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상처받는 일도 생기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않고 그렇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건 실망해서 그런 거고 다른 마음 한편에 보면은 다시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람이라는 게 다른 사람과 연결이 되고 교류를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이 생기는 거지 혼자 아무리 애써야 그건 버려진 집하고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많이 생각했던 책이 두 책이 있는데 하나의 책은 작은 집 이야기라는 그림책이었고요. 그거는 그 주변 환경이 바뀌어가면서 이제 시골에서 있던 집이 도시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 도시 한복판에서 외롭게 있는 그런 그림책이잖아요. 그걸 나중에 어린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집을 다시 시골로 옮겨놔주는 그렇게 끝나는 그림책이었고 또 하나는 제목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지만 거인이 나오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정원이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는데 그 집에서 아이들을 내쫓으면서 그 집에 겨울이 와요. 제카콩나무? 아니요, 봄의 정원. 봄의 정원. 거인의 정원인가? 거인과 아이들인가?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러다 어느 날 새소리가 들리고 그 집에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놀기 시작하면서 어렸을 때. 그 집에 봄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동화책이 있는데 그 책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거인처럼 우리가 내 집을 지키겠다고 내 정원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사람들을 내쫓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만 그 사람의 그 집에 봄이 오려면 결국은 문을 열고 그 정원에 다른 사람들이 놀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참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또한 제 정원이 망가졌다고 그 집에 사람들을 들이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렇게 저는 아직도 사실 버려진 집에 감정이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집의 정원의 행복과 또 다시 시작하는 여름이 좀 찾아들길 희망하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 시골에 있는 집이 버려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의 기운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사과나무를 껴안기도 하고 칠하기 시작하면서 집은 막 채워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근데 겉표지를 보면 또 다른 집을 발견해요. 예. 생명의 기운들은 다 머무르고 있는데 막상 그 집은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워짐과 채워짐은 햇빛과 그늘처럼 동일하게 그곳에 있었다는 좀 동실성을 발견하기도 하고 오히려 채워지고 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뭐 굳이 무언가를 채우지 않더라도 나와 우리의 가족 그 뿌리가 있다라는 어떤 울림들로 다가와서 사실은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책을 볼 때마다 발견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구나 하는 그러네요. 생각들이 집이 있었어요. 비어있는 집이네요. 표지에는 예. 채워지기 전에. 근데 비어져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이 생명력이 없다는 느낌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버려진 경험이나 그리고 있는 경험이나 그러니까 실패한 경험이나 성공한 경험이나 사실은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실패했다, 성공했다는 생각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는 그냥 온전한 경험만이 존재하는 뿐이 아닌가? 집도 그 부분을 좀 동시에 담아내고 있는 어떤 존재, 사물이지 않을까, 공간이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좀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떤 그림들을 좀 발견하시고 어떤 캐릭터들을 좀 쫓아가셨는지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지는데요. 글쎄 저는 그냥 그러니까 16, 17쪽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가족들이 와서 이 집을 보면서 그 처음에 제가 그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는 아 여기 사람들이 와서 집을 풍경희 씨 버려진 집이고 오래된 집이라고 했는데도 이분들의 표정은 굉장히 좋은 표정이에요. 네, 특히 아이 표정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막 무서워 이럴 것 같은데 네. 근데 딱 듣고 나니까 이해가 가요. 네, 왜 이런 표정들이 나올 수 있었는지. 네. 그래서 처음에 이 장면이 저는 되게 그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도 기억이 남았는데 듣고 나니까 더 이제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본인들의 집을 찾았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들어가서 이제 행복하게 이제 가꾸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예. 24, 25쪽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그 자기의 그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다 그려내잖아요. 예, 이 예. 그림으로 그려내는 걸 보면 아이가 집에다 대고 집아 나는 어떻게 했고 무슨 여행을 했고 이렇게 말로 하지 막 이런 집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 집을 대상으로 집한테 막 말하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 했어요. 그냥 자기의 일상을 그림으로 표현해내는데 집은 그게 너무 좋았고 이 아이가 사랑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 얘기 딱 듣고 보니까 얘가 그림을 그리면서 혼잣말로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있었겠다. 아니면 정말 집에다 대고 나는 이런 이렇게 지내왔어라는 이런 얘기를 정말 집하고도 할 수 있었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장면 예. 네, 이 장면 너무 좋았고 예.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마 24나 25쪽 될 것 같아요. 예. 다락이 올라가요 엄마랑 다락이 올라가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짐인지 원래 있었던 짐인지 원래 있었던 표현되어 집이 있지는 있어요. 않는데 원래 있었던 짐 같아요.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막 집이 그 물건들을 기꺼이 주기로 했다라고. 오, 예. 예. 그래서 집은 물론 이런 물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줄 수도 있는 거 있지만 집 자체로도 자기를 내어준 거잖아요. 예. 와. 거기에서 제가 감동이 왔었는데 여기 있는 물건들은 이 아이한테 굉장히 너무 생소한 물건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이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이 아이는 꿈을 가질 수도 있는 여기에 또 소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대표님이 처음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면 제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말 듣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 얘기 딱 듣고 나니까 더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 집이 이 아이한테 할 수 있는 최대한 무한함을 줬고 이 아이는 이 집에 대해서 너무나 비어있는 집이었지만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었지만 너무나 이곳에서 행복해하고 꿈을 찾고 서로 집이랑 아이랑 물론 부모님들 동생도 포함은 되지만 여기서는 핵심이 소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가족들한테 이 집도 줄 수 있는 걸 다 주고 이 예. 가족들도 이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가꾸고 이렇게 살아가는 집에 이렇게까지 뜻깊은 개념을 생각해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관계 얘기하셨잖아요. 예.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가꾸지 않으면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은 내가 먼저 열든 상대가 먼저 열고 다가오든 아니면 둘이 같이 열든 하여튼 누군가가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거를 열기 위한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덩달아 같이 들었어요. 와, 많은 이야기를 발견하시고 나누어주고 계시는데요. 본물이 터졌다를 저럴 때 좀 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다락하면 나만의 그 다락에 대한 추억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다락 이야기 좀 잠깐 하셨는데요. 예전에 살았던 집이 계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면 2층 계단은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계단에 계단 그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개구멍이 있었는데 뭐 하다가 삐지면 그 개구멍 속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찾는데 저는 오히려 그 묘미를 즐겼어요. 누가 막 부르고 있는데 없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 찾고 있다는 걸 보고 있는 나는 또 나를 찾고 있구나에 대한 안도감도 있으면서 그걸 또 이렇게 즐기고 있다는 그런 묘한 쾌감이 있었던 악독 같은 모습도 제 안에 있었던 걸 좀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까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이제 그 그리스와 그곳을 찾아온 그런 이민자 내지 난민 이제 그런 거를 듣고 나서 사실은 이제 그 아이가 소년이 막 그림 그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장면의 그 글들을 읽으면서 태어난 고향 이야기, 그다음에 도착하기까지의 여행 이야기, 그리고 간직한 꿈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 의도가 상당히 깊이 있었구나.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이주민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 더 이제 이 장면들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나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곳을 찾아가야 되고 또 그곳에서 또 집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여기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에 그 작가의 의도가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이 순간이 이심 전심 통하고 연결되는 순간임을 좀 보게 됩니다. 예, 그림책의 마력이기도 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기 37, 8, 9쪽 같아요. 예. 눈 오는 걸 보고 소년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는데 처음 봤다 그랬어요. 태어나서 처음. 왜 처음 중동 봤지?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이라. 네. 네. 뜻을 담았어요. 네. 이 내리는 눈 말고 예. 내리는 눈은 봤는데 자기 마음에 동성아. 와,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야. 대표님 말씀 듣고 중동이어서 못 봤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바꿨습니다. 또 마음의 눈일 수도 있었을 동시에. 야, 그 그림 하나로 캐릭터 하나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는군요. 예.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LTE급으로 흘러갑니다. 어쩌면 작가는 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인간의 근원적인 뿌리, 인권, 권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하고요. 그 각자만이 꿈꾸는 집, 가정의 풍경이 있다면 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지를 보면서 예. 제가 이 책이 정말 좋아서 선택하고 이걸 만들고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상상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좀 깨닫게 돼서 지금 좀 놀랐고요. 예, 그냥 저한테 있는 집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4층짜리 건물을 가지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과 또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과 또 제 집이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싶은 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집이라는 건 가정이나 가족으로 이루어졌던 그건 어린 시절에 그 행복했던 집에 대한 어떤 형태는 머릿속에 있지만 앞날에 제가 꿈꾸는 집은 사실은 핏줄이 아닌 가족으로 이루어진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어떤 그런 가족의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집. 예. 그리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가족 때문에 좀 속상한 일이 있는데 왜 꼭 저기 핏줄로 연결된 사람 그리고 법적으로 묶인 사람만 가족이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가족을 저는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찾아다니고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라는 곳이 워낙 또 가족 중심적인 곳이라서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는데 항상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형태를 그럼 내가 만들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꼭 그러시기를 좀 소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사회적 가족이라는 부분들을 요즘은 좀 많이 가족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의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담아가고 그리고 때로는 정말 그 핏줄로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들이 힘들 때도 있거든요. 더 힘들고. 그럴 때는 오히려 주변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랬구나 공감도 받으면서 격려도 받으면서 회복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저도 어쩌면 꿈꾸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4층짜리는 저도 좀 꿈꾸고 있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은 형태가 3층에서 4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는 저도 사람을 공간.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에는 이제 저희 그 시댁이 워낙에 의료 수가가 많이 들어가는 가족이기도 하거든요. 그 분들에게 오히려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1층의 공간을 좀 드리고 2층에는 그냥 이제 이웃들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었으면 그래서 스튜디오로 좀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3층에는 그 안에서 뭔가 창작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리고 이제 4층은 저희 집 뭐 그랬더니 신랑이 열심히 벌어야겠구나 뭐 이런 그래서 교분에 2층 어른들을 대줄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최근에 저희 딸내미들이 전답을 사면 돼. 뭐 이런. 도심에서 집을 얻지 말고 전답을 사면 돼 아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뭔가를 갖다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익숙하고 그런 지향적인 삶이 마치 훌륭한 삶인 것처럼 맞아요. 그런 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가족은 거기 보면은 집을 기웃거렸다고 그랬어요. 목적을 가지고 막 저 집을 가야지 하고 온 게 아니라 맞아요. 기웃거리다 들어왔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들어와서 그냥 일상을 산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일상을 그냥 각자의 일상을 살고 엄마는 창틀 닦아고 집 청소하면서 또 음식 만들어 가면서 음식 냄새 풍기고 아빠도 그렇게 하고 아이도 자기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사실은 그냥 살면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이 가족 때문에 힘들다. 사실은 우리가 가족 때문에 힘든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삶을 진지하게 느끼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요즘 저희 집은 남편하고 저밖에 없어요 집에. 뭐 그랬다고 해서 애들이 다 결혼했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결혼하지 않은 딸이 나가 사는 게 되게 불편했어요. 제가. 우리 딸들은 제가 나가지 안 나갔으면 하고 원하는데 나갔거든요. 아들은 나가는 게 어떻겠니 할 때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이래서 합의하에 나갔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딸이 원치 않는 데 나갔을 때는 엄마가 약간의 상실감이 있거든요. 얘가 내가 싫은가 막 이럴 수 있는 아니 이건 예를 들면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가정이 아닌 그래서 그냥 저는 이 가족들이 그냥 일상을 살았더니 그 집이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집도 그 집의 관점에서도 따뜻함을 느끼고 자기가 내줬더니 느끼고 그래서 그냥 살면 된다. 맞아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자. 전 늘 제가 좀 열심히 살지 말자가 제 모토였어요. 열심히 안 사는 거 엄청 힘들어요. 우리 뭐 열심히 너무 길이 들어가지고. 네, 저도 그냥 살려고 요즘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만의 빛으로 부드러운 호기심을 갖고 살아갈 때 그게 삶이더라. 야, 주옥 같은 말들이 오늘 막 쏟아집니다. 저는 안고 갈 사람은 안고 가야 된다. 안 안고 싶은데 그래도 요즘 이제 그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맞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남편이에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버려? 그 모습 그대로 그래 인정해주고 본인이 아니다고 하면 그래 아닐 수 있겠지 이렇게 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요즘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편해졌어요. 와, 네. 예. 저는 어쩜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예. 그래. 그분의 한계 아니면 그분의 할 수 있는 고유의 캐릭터인데 그거를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예. 했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그래, 불편하죠. 근데 그게 인정하기까지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과정이 있죠. 예. 너무너무 와. 힘들었는데 우리가 가야 하는 꼬린 점이 여기면 오케이. 그냥 가야겠다. 이 생각을 정말 최근에 했어요. 이야,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남편도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정해버리면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젊을 때는 안 아, 돼.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나도 늙었구나. 예, 야. 예, 그렇게 이제 인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어떤 그 포인트를 그 터닝 포인트를 잡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좀 미안해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팽팽하게 맞섰는데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고 갈 사람은 안고 가고 혼자 잘 가는 사람은 그냥 두고. 그러니까 그 혼자 잘 가는 게 이제 자녀죠. 그죠? 그치. 그렇죠. 잘 가는데 많이 부모들이 그 또 맞아요. 못하잖아요. 가는 거야. 이제 가는데 나를 배려하지 않거나 부모로 그치. 예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서운해하지 않고 예. 그냥 나도 그렇게 커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게 같은 표현이어도 선생님은 안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통증을 그냥 껴안고 살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이 남편이 한 축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한동안, 그러니까 그게 각자가 너무나 달라서 그게 사실 매력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다 보니 그 매력이 나의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후회가 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이 여전히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저의 화두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다가 요즘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뭘 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당신은 그렇게 느껴? 나는 근데 좀 이래. 이런 부분을 좀 솔직하게 꺼내놓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순간이 좀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눠지는군요. 예. 마법사 디테님께서는 앞으로 번역하고 싶은 그림책이나 뭐 출판사의 모습, 뭐 지향하시는 바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런 좀 사람 마음에 다가가고 그리고 뭐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이런 책들을 내고 싶고 제가 만드는 동안에 사실은 제가 먼저 위로를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독자하고도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좀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출판사 키워드가 있어요.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예. 그게 치유와 성장, 자유와 행복을 담은 책. 그게 와. 저희 출판사 키워드거든요. 근데 치유가 있어야 성장이 일어나고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진짜 행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는 책에는 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림책 시리즈 제목도 마음 그림책이에요. 그냥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마음에 다가가는 그림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마음 그림책이라고 정했고 앞으로 그렇게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나 읽고 뭔가 한 줄기 뭐 바람일 수도 있고 뭐 따뜻한 뭐 커피 한 잔일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마음에 예. 뭐 스며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런 책 내고 싶습니다. 와, 듣다 보니 완전히 해탈과 득도 일상의 구원이라는 메시지로 저에게 좀 들리기도 합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아니요. 계속 책 만들어주셨으면 예. 하는 소망들이 예. 있고요. 아이들이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있구나. 이런 출판사 대표님이 계셔서 든든하다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예. 어른들과 함께 있는 그림책 수다. 제게도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는데요.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어떤 것들을 좀 선물로 받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세요. 정말 그림책을 정말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일반 책도 잘 물론 오늘도 원당 서점에 가서 책 두 권을 빌려오기는 했지만 근데
이렇게 함께 나누니까 혼자만의 생각보다 훨씬 풍성하고 또 사실은 그 책을 나누는 그 모습에서 그 사람의 또 사람책이 느껴지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참 이런 시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려주셔서 저 또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지금 그 결혼 이민자 여성들하고 그 다문화 엄마들의 동화로 소통하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형태의 어떤 나눔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사실 그들이 그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아쉽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언젠가는 또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림책을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그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 그래서 그런 거 좀 오늘 느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세히 보기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책 편칙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고학년이라고 꼭 고학년에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책을 보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예, 그리고 이렇게 뭐 그리스풍의 그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볼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것 또한 되게 이렇게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확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뒤늦게라도 같이 합류해 주셔서 정말 그 걸음이 소중합니다. 저희 그 원당에서 그 마을 공동체 부모 교육에서 그림책 교육이 있었어요. 10회. 제가 지금 그 생각이 얼핏 나는데 그 10회 동안 하면서 그때도 많이 느낀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또 이런저런 말도 나눌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저는 그림책을 한 번도 그림책이 아이들만 보는 책이다 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어른책 못지않은 그림책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집에 가면 아직도 그림책이 많아요. 아이가 6학년이고 중1인데도. 예, 왜냐하면 작은 아이가 되게 좋아해요. 그림책을. 글씨 읽기 싫으면 그림이라도 봐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놔뒀는데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오늘 읽은 책도 너무 제가 그냥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게 그림책을 놓을 수가 없겠구나. 자꾸 그림책만 보면은 마음이 어려지지 않을까 해서 막 글 많은 책 있잖아요. 어른들이 꼭 봐야 되는 책들. 그렇게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았는데 이런 시간을 가질 때마다 참 그림책을 놓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우리 대표님의 그 마인드 철학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고 현대 사회가 반드시 이런 가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림책이든 뭐 어른책이든 미술이든 음악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이런 가정이 필요한데 그 다가감의 그 매개체가 그림책이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림책을 만드시는 대표님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감동입니다. 감동과 감사합니다. 감사함이시군요. 너무 좋은 자리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저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영화를 내 돈을 주고 구매해서 보는 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요즘에 도서관에 가서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책이 다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서 보려고 하기보다는 이거 그냥 당연한 듯이 무료로 증정본이죠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마법사 디테님의 책을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구매해서 좀 보시고 지인들에게 두런두런 추천 좀 해주시라고 좀 부탁을 드려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낭독해 주신 목소리, 두런두런 읽으며 배가 된 감동들이 참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오늘 감사하고요. 저도 같이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받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 와서 밝은 기분을 다시 회복하고 결국
그 행복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거를 또 한 번 느끼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발맘 수다고양 많은 분들 팟빵에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런 걸 상부상조라고 하죠. 예. 여러분 즐거우셨죠? 마을 안에서 어른들과 함께 읽는 그림책 수다 아이가 된 마냥 신이 납니다. 청정한 공기 한 줌 선사받듯 개운하기도 하고요. 발마음 수다고양 64회에서는 보석 같은 시민들의 공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가고 문 두드려 가겠습니다. 소개하고 싶은 장소나 사람들이 특별히 계시다면 팟빵 게시판 혹은 elpis12@naver.com 이메일이나 댓글 편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빠르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발맘 수다고양 인터넷 마을 라디오는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 담긴 하트와 구독 버튼을 매우 사랑합니다. 주저 마시고 꾹꾹 눌러주세요.